현역가왕 22회 결승 탑 7순위 유출 강문경 탑 1대결 대반전 탈락자. 강문경은 현역가왕 2준결승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기록하며 결승에 직행, 뽕신답게 최종 우승 가능성을 매우 밝게 했다. 여자이니까로 무대에서 여신과 접신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펼친 그는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사로잡았다. 11일 준결승 2라운드에서 강문경은 눈부신 반전을 선보였다. 이날 진행된 막장전에서 그는 심수봉의 여자이니까를 선곡. 특유의 트로트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연예인 판정단에게 555점을 받은 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그는 준결승 1위로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판정단은 그의 무대를 극찬하며 매우 감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남겼다. 강문경은 이번 경연이 큰 의미가 있었다며 결승 진출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강문경은 지난 예선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패자부활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막걸리 한 잔을 열정적으로 부른 그는 관객과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준결승 진출의 기회를 얻었다. 그의 실력은 예선에서 이미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준결승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에서 강문경은 박서진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2위로 2라운드에 진출했다. 이번 무대에서 결승에 진출한 강문경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결승에서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트로트의 매력을 한껏 발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그는 결승에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각오를 다졌다. 결승에는 강문경을 포함해 신승태, 환희, 진혜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애녹 등 총 10명이 참가자가 진출했다. 강문경은 준결승 1위로 결승에 직행하며 트로트계의 강자로서 그가 펼칠 무대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이들 참가자들 모두 강문경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현역가왕 2는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며 결승에 진출한 10명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최종 우승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간다. 강문경의 결승 진출은 트로트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그가 펼칠 무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과연 강문경이 결승에서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그리고 우승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 나태주 떨어지고 애녹 가까스로 생존 오른쪽 화살표 충격의 순위 변동. 1위는 현역가왕 2, 종합. 현역가왕 2, 애녹, 박서진, 환희, 김준수, 강문경, 신승태,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가 생방송 결승에 진출했다. 11일 방송된 MBN 음악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2에는 현역 가수 14인이 준결승전 2라운드 막장전 이 결과가 그려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첫 무대를 장식한 재하는 혜은이의 이별의 종점을, 다음 차례인 김경민은 김수희의 잃어버린 정을 선곡해 불렀다. 재하는 처음으로 무대에서 눈을 뜨고 관객과 호흡하는 모습으로 칭찬받은 한편 김경민은 노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르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받아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어 나태주는 진성이, 상팔자를 선곡, 노지우는 조항조의 돌릴 수 없는 세월로 불렀다. 그러나 나태주는 좋지 않은 컨디션을 들키며 나태주답지 않다는 평가를 들었고, 노지우는 부모님이 2주 차이로 돌아가신 가정사를 언급, 생계에 뛰어든 누나들에게 노래를 바쳐 진정성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수호는 이혜리수의 황성의 털을 선곡했는데 그 역시 주현미에게 정확히 이 노래를 이해하고 불렀다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후 1라운드 상위권에 위치했던 김준수와 강문경은 각각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 심수봉의 여자이니까로 순위 굳히기에 돌입했다. 이어서 애녹은 태진아의 옥경이, 진혜성은 나훈아의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김수찬은 주현미의 윤중로 영가, 박서진은 태진아의 가버린 사랑을 열창했다. 이때 애녹은 계속해서 뮤지컬 버전으로 편곡하는 게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박서진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다는 극찬을 받았다. 계속해서 환희는 현철의 당신의 이름, 신유는 나훈아의 공, 신승태는 송대관이 네 박자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냈다. 그 결과 1라운드 총점과 2라운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와 2라운드 국민 판정단의 점수까지 합산한 준결승 최종 순위는 강문경, 신승태, 환희, 진해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순이었다. 애녹, 재하, 나태주, 노지훈, 김경민은 반전 없이 방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방출 후보 5명 중 결승에 진출하는 1명은 준결승을 방청한 국민 판정단의 투표로 결정. 마지막 결승 티켓을 받은 1명은 255표 중 90표를 받은 애녹이었다. 3. 애정극 끝났다. 비난속, 구준엽 장모. 고 서희원 전 남편 왕소비의 전쟁 선포, 10 이슈. 가수 구준엽, 56, 아내인 대만 배우 고 서희원, 쉬쉬위안 48, 위 어머니인 황춘매이, 가 서희원의 전 남편인 사업가 왕소비, 왕샤오페이 42와 전쟁을 선포했다. 13일 대만 매체 이투데이에 따르면 황춘매는 지난 10일 서희원 사망 후 처음으로 입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토했다. 황춘매는 내 가슴의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라면서도 나는 정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전쟁할 것이다. 응원해달라. 고 전에 눈길을 끌었다. 매체는 이 같은 선언이 왕소비와 그 일가를 상대로 외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봤다. 황춘매를 향해 많은 팬들은 함께 힘을 합쳐 서희원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자고 힘을 북돋았다. 매체에 따르면 왕소비는 지난 11일 재혼한 부인과 함께 중국 베이징으로 돌아갔고 서희원과 사이에서 낳은 2자녀는 대만에 남겨졌다. 왕소비는 서희원의 장례식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에 대중은 왕소비의 애정극은 끝났다며 비난했다. 왕소비는 서희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한 지난 3일 취재진 보란 듯 우산 없이 비 내리는 밤길을 걷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또 일본에서 진행된 장례 비용과 대만으로 이동을 위해 사용된 전세기를 왕소비의 어머니가 부담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이에 왕소비와 그의 어머니 장란은 웨이보와 틱톡 등 중국 SNS의 계정 삭제 조치를 당하며 무기한 퇴출됐다. 앞서 한 네티즌은 왕소비와 그의 어머니 장란이 1억 4,200만 달러, 하나 약 2천억 원, 위 빚을 지고 있고 친척 명의로 대만에 신탁을 설립해 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폭로,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다. 서희원은 최소 2채의 고급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미술관과 타이베이 신의의 주택으로 두 부동산 가격은 시세로 6억 대만 달러, 하나 약 265억 원에 달한다. 대만 민법에 따르면 서희원이 사망한 이후 2자녀는 유산의 3분의 2를 상속받을 수 있고 이들의 법적 대리인은 왕소비다. 매체는 왕소비는 실제로 서희원의 재산 일부를 통제할 수 있다며 미래는 또 다른 피해 폭풍이 될 것이라고 봤다. 변호사들은 서희원의 유산 배분 관련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서희원의 어머니를 꼽으며 2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왕소비의 친권 정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서희원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고려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왕소비는 친권이 정지됐지만 법원에 친권 회복을 요청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법적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구준엽은 서희원의 전 남편인 왕소비로부터 서희원의 가족과 2자녀를 지키겠다고 선포했다. 구준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준엽은 또 왕소비와 그 가족의 행태를 저격하며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과 저의 사랑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며. 어떤 이는 슬픈 척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고 또 다른 이들은 우리 가족에게 흠집을 내려고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처를 주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춘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하던 중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지난 2일 사망했다. 서 의원은 일본에서 화장장례를 치렀으며 고인의 유산은 약 6억 위안, 12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일남 일녀를 뒀으나 결혼 10년 만인 2021년 11월 이혼했다. 이후 지난 2022년 2월 8일 구준엽과 결혼했다. 4. 만삭 김민희, 하트 홍상수와 레드카펫 선화. 오늘 13일 베를린 영화제 개막, 에그아포스트로피에스 이슈. 13일 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개막한다. 앞서 홍상수는 지난달 발표한 베를린 영화제 초청작 발표에서 33번째 장편 영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홍상수는 도망친 여자, 인트로덕션, 소설가의 영화, 물 안에서 여행자의 필요에 이어 6년 연속 베를린의 초청을 받으며 영화제와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후 홍상수의 작품 속에서 배우 혹은 제작실장으로 동행을 이어오고 있는 김민희는 지난달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해 올봄 출산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떠들썩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이번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와 김민희의 동반 참석을 볼 수 있을지 여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홍상수가 2019년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9년째 불륜 커플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이후 국내에서는 두문불 출한 채 해외 영화제를 통해서만 공식 석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가 경쟁 부문에 초청된 만큼 두 사람이 수상과 함께 공식 석상 행보를 이어갈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경쟁 부문에 진출한 홍상수의 신작 외에도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2 비경쟁 부문인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에 초청됐다. 또 배우 이혜영이 킬러로 60대 킬러로 변신한 민규동 감독의 신작 파과 도 비경쟁 부문인 베를린 스페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